제한적이긴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의 현장 예배가 재개됐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던 성도들의 신앙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회들이 주말 어떻게 보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네, 지난 18일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제 기존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보여줬는데요. 예. 31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요. 수도권의 경우에 좌석수의 10%, 또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좌석수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성도들은 교우들을 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역도 매우 신경 쓰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작은 교회들, 이제 특히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제한적인 현장 예배 허용이 큰 의미는 없어 보였는데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새로운 기준을 보면 이제 아까 좌석수의 10%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00석 미만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히 바뀐 부분이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식사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에는 좀 네. 거리가 먼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덕분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말입니까? 이제 교회하고 집하고 먼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 끝나고 주위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 오히려 이분들이 현장 예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전 시간에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고 좀 덕분에 먹고 삽니다.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 카페에서 또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머물러 주시고 하셔서 저희에게 실제로 이 기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보면 큰 교회 주변의 음식점들은 주일에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는 현장 예배가 또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또 식당 이용하실 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죠. 물론입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편법이나 꼼수를 계속 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동안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현장 목소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뭐 다 감사하다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예. 다시금 모여서 이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목소리가 참 많았고요. 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어쨌든 이런 현장 예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한 목소리로 기대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배를 드릴 때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또 들어올 때 열 체크, 소독, 또 예배 후에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소독을 하면서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지침들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준수하는 지침에 맞춰서 예배를 이제 드려지면 이것도 예배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